남친한테 원나잇 경험을 솔직하게 이야기해야 되는 거냐는 고민 글이 올라왔더라고요. 공무원 여자분인데요. 사귄 지 며칠 된 남친이 있는데 얘는 내가 성관계 첫 경험이고 나는 얘가 다섯 번째야. 근데 남친은 첫 경험이라 그런지 이것저것 엄청 물어봐. 어제는 혹시 원나잇 경험 있어? 나한테 물어보고 나서 남친 눈빛 보니까 사실대로 말하면 충격받을 것 같은 거야. 그래서 클럽 험포는 그러니까 헌팅 포차죠. 20대 초반에 다녔지만 원나잇 경험은 없다고 했거든. 뭔가 거짓말하니까 미안하지만 사실대로 말했으면 더 큰 충격이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이제 고민 사연인데요. 물어봐야 그러니까 소용이 없는 게뭐 물어본다고 사실대로 말해주는 게 아니잖아요. 뻔히 이제 경험 차이가 나는데 나 원나잇 한 적 있다. 나 너 만나기 전에 많이 했다. 뭐 이거를 말할 수가 없고 뭐 물어보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잖아요. 댓글 반응은 다양하더라고요. 원나잇까지 이실 짓고 해야 돼? 난 해본 적 없지만 내 와이프가 만약에 결혼 전에 원나잇 했더라도 전혀 뭐라고 할 생각이 안 드는디. 그거를 왜 말해? 차이고 싶어 환장한 거 아니면 입 다물어. 네 남친이 성매매한 거, 남자들끼리 방콕 간 거, 노래방 아가씨들 바다 가서 헌팅한 거 하나도 말 안 하잖아. 뭐 이거는 그 남친분이 이런 거를 했을지는 안 했을지는 모르죠. 근데 뭐 첫 경험이라고 하면 그 남친분은 거의 이제 못쏠급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떳떳하지 못한 거는 스스로 안아보네. 그러니까 요즘에 솔직히 성 이제 관계 경험이 빠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연애를 많이 하고 쉽게 하는 분들은 벌써 5명째다. 뭐 그렇게 각이 나오는 거고 30살 넘어서까지도 또 모태솔로이신 분들도 있다 보니까 이게 이제 사람마다 너무 횟수나 그 명수 차이가 크게 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여자분들 중에서는 뭐 본인이 약간 노는 거를 좋아한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무제한으로 관계를 할 수 있다 보니까 이게 남자 입장에서는 판도라 상자가 되는 경우가 많고 또 이제 반대로 봤을 때는 여자분들이 두려워하거나 걱정하는 게 혹시 내 남자친구가 뭐 성매매 경험이 있을까봐 나 만나기 전에 그런데 뭐 출입했던 그런 게 있을까봐 이제 걱정하시는 그런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거 보니까 생각난 게 한 몇 년 전에 익명으로 올라와서 난리 났던 공무원 여성분 사연이 있었잖아요. 저도 그때 보고 정말 웃겼는데 솔직히 지금 남편하고 소개팅 했을 때 공부만 한 모쏠이라는 얘기 듣고 나도 사귄 남자 3분의 1로 줄여서 얘기함. 본능적으로 그렇게 되더라. 그 데딩 때부터 사귄 전 남친들 다 차 끌고 다녔는데, 그러니까 차 있는 남자만 만났는데, 그런 이야기 안 하고 뚜벅이도 좋다고 겁나 연기해서 결혼하고 좋은 집에서 가정적인 남자랑 사니까 행복함. 데딩 때 자취하면서 종로랑 건대, 강남에서 겁나 놀았던 건 비밀. 마지막이 압권인데요. 내 친구들 다 이렇게 결혼했어. 쿄쿄, 크크.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러니까 공무원 여성분들이 생각보다 좀 놀았던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공무원이 전국적으로 명수가 너무 많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긴 한데, 이 공무원이 모범생 이미지와 다르게 놀아봤던 분들이 꽤 있나 봐요. 마지막에 이제 내 친구들 다 이렇게 결혼했어. 여자가, 그러니까 외모가 뭐 아주 못생기지만 않으면 노는 걸 좋아한다. 아까 말처럼 헌팅 포차 간다, 클럽 간다. 그러면 뭐 돈 내지 않고도 남자들이 돈도 다 내주고 또 분위기 맞춰주고 그러다가 사귀기도 쉽고 뭐 원나잇 같은 거는 뭐 여자 입장에서는 뭐 하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남자는 구애하는 입장이고 돈을 쓰는 입장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 그 허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여자는 그러니까 내가 마음만 먹으면 무제한으로 할 수 있다 보니까 과거를 좀 가진 채로 숨기고 결혼하는 분들이 은근히 있는 것 같아요. 방생하지 마라. 퐁퐁이형 안습. 근데 이제 퐁퐁인 줄 모르고 결혼하는 남자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여자분도 겁나 조신한 척 연기했다고 하잖아요. 뭐 그 연기에 속을 수밖에 없고, 성 경험도 어차피 과거를 다 알 수 없으니까, 그냥 이제 착한 남자 만나가지고, 그러니까 결혼용 남자인 거죠. 물론 결혼하고 나서 뭐 남편을 진짜 사랑하고 잘 해주면 문제는 없는 건데, 어쨌든 이제 과거에 대해서는 모르는 게 훨씬 나은 부부들이 상당히 많다는 거죠.
남자가 업소 다녔던 거 솔직히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어요? 그거를 누가 솔직히 이야기하나요? 그러니까 남자로 바꾸면 이제 업소 경험을 절대 말 못하듯이 여자들이 그러니까 놀았던 거, 뭐 원나잇, 헌팅 포차 이거를 절대 말 못하는 게 당연하다 이거죠. 다 말하고 결혼하는 사람이 있기는 한가요? 그냥 묻어가는 게 서로에게 좋은 일이죠. 근데 뭐 지금은 행복하다니까요. 지금 바람 안 피는 것만 해도 다행. 종로, 건대, 강남 활동 반경 참 넓네요. 남자도 사실 알고 보면 모쏠 아니었을 듯. 퐁퐁이들은 저런 애들한테 속고도 남지. 애초에 여자를 만나봤어야 뭘 알지. 한국 여자의 허영심을 우습게 보지 마세요. 낙태 세계 1위, 매춘 세계 2위, 성병 세계 1위. 유일하게 자국 남성보다 8배나 많음. 이게 뭐 통계가 있나 봐요. 그러니까 알아보긴 해야 될 것 같아요. 성무고 세계 1위, 인구 대비 일본의 258배? 이렇게나 많나요? 뭐 이런 이제 비판적인 의견 주신 분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현재 상태에 만족하고 뭐 계속 남편한테만 잘해주면 괜찮은데 솔직히 이제 경험 차이가 많이 나는 커플의 경우 나중에 뭐 남편이랑 갈등이 생긴다거나 뭐 권태기가 와서 새로운 자극이 필요할 때 그게 좀 위험한 부분은 있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바람을 핀다 이런 거는 절대 아닌데 객관적으로는 약간의 불안 요소는 있죠. 남자는 모쏠이긴 하지만 OP 애용자일 수도 있는데 바람 핀 것도 아니고 지금 남편이랑 행복하면 됐지. 애 낙태한 지인도 잘만 애 낳아서 결혼해서 삽니다. 그 사람이 아니고 남편분이 알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전 남친이랑 이제 애를 가졌다 지웠는데 현재 남편은 그거를 모르고 그냥 애 낳고 잘 산다. 또 이제 문제가 되는 사연이 결혼 전에 아내가 원나잇을 뭐 중독 수준으로 했고 그 기록까지 남겨져 있는 거를 본 남편분이 지금 굉장히 열받아서 결혼을 취소하고 싶다, 고소를 하고 싶다 이런 식으로 또 사연이 올라왔잖아요. 결혼한 지 3년이 좀 넘은 시점입니다. 거두절미하고 아내가 결혼 전에 클럽 원나잇을 다수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증거가 다 있다고 했어요. 친구와 그때 이야기한 카톡, 성관계 사진을 모두 확보했습니다. 결혼 전에 술, 담배도 안 하고 대학도 저와 비슷한 곳을 나와서 안심했습니다. 술 안 좋아하고 찐따마냥 회사, 게임, 헬스만 하는 점이 자기랑 비슷하다고 해서 이런 일을 생각도 못했습니다. 정황상 저와 연애 이후에는 그렇게 하지 않은 것 같지만 이것도 모르겠습니다. 결혼 전에 호주 유학을 다녀온 것도 의심스럽고 낙태 경험이 없는지 생각이 들고 그러네요. 결혼 생활 지속이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러면서 이제 이혼을 할 수 있냐, 귀책 사유가 되겠느냐 질문인데요. 결혼 시 가져온 자산 비율이 많이 차이가 나고 남편이 많이 부담했나 봐요. 아내는 1년 정도 회사를 다니다 그만둔 상태입니다. 아내는 계속 부인했지만 증거를 들이밀 때마다 증거만큼만 인정하며 마지막 신뢰도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본인이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싶다 이렇게까지 완전 이제 절박한 상태로 올렸는데요. 이게 뭐 증거가 다 있다 이러면 뭐 배우자 입장에서는 충격을 심하게 받을 수밖에 없고 이게 나를 만나기 전에 일이라고 해도 그러니까 그 사람 자체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릴 수 있잖아요. 근데 이혼은 안 된다는 의견이 많더라고요. 나와 사귀기 전에 그 기록들이기 때문에 솔직히 이거는 오히려 여자 쪽에서 왜 내 핸드폰을 몰래 봤냐 이렇게 해버리면 남자가 할 말이 없어지는 상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이폰 신품인 줄 알고 샀는데 알고 보니 쿠팡에서 반품된 중고 리퍼 제품이면 나라도 빡칠 듯. 결혼 전이라고 실드 치는 거는 어쨌든 폰은 잘 작동하니 참고 살라는 건데 가능하겠냐. 이게 법적인 문제가 아니고 이 감정적인 또 도덕성의 그런 이제 문제인 거죠. 퐁퐁 플러스 스탑 럴커가 괜히 나온 말이 아님. 우리나라 이혼율이 50%가 넘었고 지금 이혼하면 반갈죽은 아니겠지만 재산을 뜯겨야 하고 이런 사례가 소수가 아니라는 거지. 멘탈 잡고 이번 기회에 경험했다 생각하라. 너무 불쌍하네. 이거는 감정적으로 화가 나고 이혼하고 싶은 건 이해하지만 이혼 사유는 안 될 것 같고 귀책 사유도 없어서 재산 분할 엔딩일 듯. 가성비의 3년 시점이라 얼마나 분할 당할지 안타깝네. 안타깝네요.
글쓴이는 미래의 배우자를 위해 순정은 지켰을 겁니다. 자유연애니 뭐니 요즘 합리화를 많이 하고 있는데 문란한 건 문란한 겁니다. 본질은 결코 바뀌지 않죠. 그런 주위 환경에서도 미래의 배우자를 위해 타협하거나 합리화하지 않았겠죠. 그 와중에 이런 여자를 만났으니 그 배신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진짜 미래의 배우자를 위해 지금의 쾌락을 절제하고 순정으로 다가가려는 사람이 이제 얼마나 될까요? 내 미래의 배우자를 위해 정조를 지킨다는 게 이제는 구시대적 생각이라 치부되는 현실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다들 그런 배우자를 만나길 원하면서 왜 자기는 그런 사람이 되려 하질 않는지 이 의견이 참 와닿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여자만 문란한 것도 아니고 남자만 문란한 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개인 차이가 굉장히 큰 영역인데 그러니까 결혼을 생각한다면 조금이라도 나의 미래 배우자에 대해서 염두를 한다면 미혼 시절에 이렇게까지 뭐 문란하게 또 위험하게 원나잇이나 이런 거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또 결혼 시점이 요즘에 늦어지고 성관계는 너무 일찍부터 하다 보니까 기회가 너무 많죠. 소개팅 앱만 열어도 헌팅 포차만 가도 무제한으로 기회가 있다 보니까 참 자기 자신을 지키기 어려운 시대인 것 같고 이런 사연들이 은근히 자주 올라오면서 아직 결혼하지 않은 분들도 상대방의 과거에 대해서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 의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가 된 것 같아서 참 안타까운 마음도 드는데요. 게다가 상대방 때문에 뭐 헤르페스 걸렸다, 성병 옮았다 이런 사연도 은근히 있잖아요. 봤을 때 이 자유연애 시대가 오면서 결국은 모두가 피해자가 되고 있는 또 결혼에 있어서도 정말 이제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 그런 악순환이 접어든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든 과거를 서로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덮어두고 믿을 수도 없는 불신의 시대가 되었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